녹화를 시작합니다. 자, 오늘 이제 공유결합 전번 시간에 공유결합에 관련해서 루이스 전자식을 완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래서 루이스 전자식 완성하는 방법 다시 한번 말로 해볼 테니까 잘 듣고 아마 SO2와 관련해서 이산화황의 루이스 전자점식을 숙제로 한번 그려봐라 이렇게 했었는데 그려봤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승이 보니까 잘 그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화합물의 루이스 전자식을 그리는 방법입니다. 그리는 방법을 먼저 칠판에 한번 잠깐 적어보면, 화합물의 루이스 전자식을 그리는 방법은 첫 번째 순서야. 순서는 이렇게 하면 돼요. 화합물에 들어있는 원자들의 원자과 전자수, 원자과 전자의 총수를 먼저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원자과 전자의 화합물 속에 있는 원자들의 최각 전자수, 그러니까 원자과 전자의 총수를 우리가 계산을 하는 겁니다. 총수 계산. SO2 같은 경우는 S는 원자과 전자 6개, O도 6개인데 O가 2개로 이루어졌으니까 18개죠. SO2의 경우는 원자과 전자의 총수가 18개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중심 원소가 될 수 있는 것은 결합선 수, 우리가 이제 앞에서 홀전자 수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중심 원소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중심 원소 말고 주위 원자, 중심 원소 말고 주위 원자를 먼저 옥텟이 되게 만들면 돼요. 옥텟이 되게 한다. 주위 원자를 먼저 옥텟이 되게 먼저 만들어요. 주위 원자를 먼저 옥텟이 되게 만들고, 세 번째는 주위 원자와 중심 원자를 단일 결합으로 연결해야 되죠. 주위 원자와 중심 원자를 단일 결합으로 연결합니다. 단일 결합으로 연결을 하는 거야. 연결한다. 이때는 실제 구조와 비슷하게 적으면 좋은데 실제 구조를 모르잖아요. 루이스 전자식을 가지고는. 그러니까 직선형으로 적든 아니면 90도 간격으로 적든 그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튼 실제 구조를 모르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주위 원자와 중심 원자를 단일 결합으로 연결을 해줘요. 단일 결합. 세 번째는 주위 원자를 먼저 옥텟이 되게 해야 돼요. 주위 원자를 먼저 옥텟을 만들어요. 옥텟은 전자 8개를 원소 기호 둘레에다가 만든다 이 말이죠. 옥텟을 만든 후 그 다음에 이제 주위 원자를 옥텟을 만들었으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중심 원자를 옥텟을 만들면 돼요. 중심 원자를 옥텟이 되게끔 하면 돼요. 옥텟이 되게끔 할 때는 주변 원자의 전자들을 끌어오면 돼요. 네? 한 개를 끌어오면 안 되고 두 개씩, 그러니까 쌍을 끌어와야 돼요. 옥텟이 되게끔 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었고요. 집에서 요 숙제로 SO2에 관련해서 한번 루이스 전자점식 또는 루이스 전자점식을 바탕으로 루이스 구조식을 완성해라 라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 SO2를 한번 너희들이 한 거를 요 순서에 맞춰서 한번 그려보기로 할게요. 네? 자, 그러면 SO2에 대해서 요 순서에 맞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 원자들의 원자과 전자의 총수를 계산해야 되죠. 총수. 그러면 여기 보면 S의 원자과 전자는 6개죠. 16쪽이니까. 5도 16쪽이니까 6개인데 2개가 있으니까 2를 곱해야지. 그러면 총 몇 개냐면 18개가 된다. 총 18개죠. 그죠? 두 번째는 자, 우리가 중심 원자는 뭐가 되냐면 얘네들은 같은 족이기 때문에 좀 더 개수가 적은 거, 그리고 O하고 S 중에서 좀 더 무거운 놈이 중심 원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S하고 O를 뭐 이렇게 단일 결합으로 연결해요. 실제 구조에 맞게끔 할 수도 있고 그냥 임의대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쪽으로 내려와도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단일 결합으로 연결합니다. 단일 결합으로 연결하는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단일 결합은 요 단일 결합 있잖아요. 요 단일 결합은 전자 2개를 의미합니다. 단일 결합은 전자 2개를 의미한다. 전자 2개를. 자, 세 번째 한번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18개 중에서 단일 결합이 2개니까 요거 2개면 4개가 사용됐죠. 그러면 4개가 사용됐기 때문에 요거를 빼주면 14개를 갖다가 우리가 주위와 그 다음에 중심 원자에게 옥텟을 만들어줘야죠. 그럼 14개를 어떻게 만드냐? 순서가 여기 있죠. 먼저 주위 원자를 옥텟을 만들죠. 그러면 얘가 중심이고 얘가 주위죠. 중심, 주위니까 자, 14개를 어떻게 만드냐? 어떻게 배치를 하느냐? 그러면 주위부터 옥텟을 만들죠. 그러면 여기 2개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또 여기 주위죠? 여기 2개죠? 여기 2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 이렇게 만들어줘요. 그죠? 자, 그러면 요 두 번째 요 분자 이 구조에서 총 전자가 몇 개 사용됐냐면 여기 2개, 둘, 넷, 여섯, 여덟, 열둘, 14, 16개입니다. 근데 총 전자는 18개거든. 16개 사용됐는데 총 전자 18개 중에 16개 사용됐으니까 2개가 남아요. 이 2개는 중심 원자의 배열을 시켜줘요. 이렇게 배치를. 그죠? 18개 중에서 이제 16개 사용됐으니까 나머지 2개는 중심 원자의 배열을 시켜준다. 그러면 자, 총 18개가 맞나 한번 봅시다. 둘, 넷, 여섯, 여덟, 열.
10개죠? 12, 14, 16, 18 이렇게 총 맞아요. 그죠? 자, 그런데 한번 보면요. 이쪽 O나 이쪽 O는 옥텟을 이루었지만 이 중심 S는 옥텟을 이루지 못했죠. 왜냐하면 둘, 넷, 6개밖에 안 돼요. 그죠? 6개밖에 안 되니까 이제 중심 원자도 옥텟이 되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A가 1이 옮겨가든 또는 A가 1이 옮겨가든 하면 옥텟이 될 수 있죠. 그래서 A를 이쪽으로 옮길게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죠. S가 있고요. 결합선 이렇게 있었고 그다음 A를 O가 이렇게 있고 이 O가 여기에 있던 전자 이쪽으로 올려가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쪽에 이렇게 2개씩 해주면 되고요. S 여기 2개 있었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그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얘도 옥텟이 됐죠. 왜냐면 여기 결합선 2개니까 둘, 넷, 6, 8개. 또 이렇게 하면 또 얘도 옥텟이 됐어요. 둘, 넷, 6, 8개. 이렇게 하면 또 옥텟이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18개가 중심 원자와 주위 원자의 모두 옥텟이 되게끔 한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전자 2개는 하나의 결합선이니까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이제 이렇게 O 하고 하나, 둘, 셋, 넷 하고요. 여기 결합선 그대로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요거 2개니까 하나의 결합선으로 이렇게 또 해주고 S 써주고 위에 이렇게 비공유전자 표시해주고 그 다음에 결합선 하시고 O 하시고 이렇게 하나 공유전자 쌍이 세 쌍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 이제 SO2의 루이스 구조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는 이제 얘가 1이 옮겨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구조가 나오죠. 여기는 단일 결합이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고 여기가 2개가 되면서 이렇게 되고 하나, 둘, 셋, 넷 이런 구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2가지 구조가 나올 수 있거든요. 이처럼 루이스 구조식이 2가지 이상의 어떤 그 형태가 나올 수가 있는데 이 2 구조 관계를 뭐라 그러냐? 이걸 공명 구조 관계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공명.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이제 어떤 게 산소 원자의 전자고 어떤 게 황해 원자의 전자인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동그라미 그다음에 X로 표시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산소 원자는 둘, 넷, 6개 원자가 전자 끝나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에 황해 전자죠. 황해 전자니까 여기 결합선 하나는 2개죠. 그죠? 그 다음에 요것도 황해 전자 2개.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이렇게 황해 전자, 산소 전자, 황해 전자, 산소 전자. 이렇게 하면 보십시오. 산소는 원자가 전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되잖아요. 황도 원자가 전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되잖아요. 자, 산소 이쪽 산소도 원자가 전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옥텟을 이루고,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옥텟을 이루고, 이렇게 해서 옥텟을 이룰 수가 있다. 이게 이제 SO2의 루이스 전자점식 구조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자, 그러면 숙제를 하나 더 해볼게요. 숙제로. 지금 우리 SO2를 우리가 요 순서에 맞게끔 했잖아요. 요 순서에 맞게 했는데, 숙제로 NO2를 한번 해보십시오. NO2의 루이스 전자점식을 바탕으로 해서 루이스 구조식을 한번 그려보라고. 오케이? NO2는 총 1번만 해봅시다. SO2는 총 원자과 전자 18개거든요. 그럼 NO2는 총 1번, 총 원자과 전자 총 몇 개일까, 이거? N이 원자과 전자 몇 개야? 5개고요.
그 다음에 5는 6개인데 6 곱하기 2죠. 그럼 12에다가 5를 더하니까 17개죠. 이처럼 홀수가 나와요. 홀수가 나올 때는 중심 원자인 n이 옥텟을 이룰 수 없어요.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순서 잘 기억을 해놨다가 이게 직접 한번 해보셔야 돼요. 예? 주위 원자 옥텟 만들고, 그 다음에 나중에 중심 원자를 옥텟이 되게끔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주위 원자에서 전자를 끌어와야 된다. 그래서 옥텟을 만듭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요 n이 여기 보면 초원자과 전자에서 홀수계가 나오는 경우는 중심 원자 n이 옥텟이 안 될 수가 있다. 그러나 옥텟이 8개가 원래 돼야 되는데 8개가 안 되니까 최대한 8개에 가까운 숫자로 전자를 배치하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결합의 극성, 분자의 극성 해서 전기 음성도와 관련한 얘기를 한번 설명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결합의 극성이냐, 또 분자의 극성, 이 두 가지가 오늘 배울 내용인데, 먼저 그것을 정의하기 전에 결합의 전기 음성도를 한번 알고 가야 돼요. 전기 음성도는 EN으로 표시합니다. EN. 이 전기 음성도는 결합의 극성과 분자의 극성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알고 가야 할 정의야. 그럼 전기 음성도는 뭐냐? 전기 음성도는 우리가 이제 공유결합 분자에서 공유전자쌍을 어트랙티브 끌어당기는 상대적인 힘의 색이다. 힘의 색이. 공유전자쌍을 끌어당기는 상대적인 힘의 색인데, 이 전기음성도, 그러면 이 상대적인 힘의 세기가 있기 때문에 그럼 기준이 되는 원소는 뭐냐? 기준이 되는 원소는 플루오르입니다. 불소라고 그러죠. 불소. 그래서 이 불소의 전기음성도를 얼마로 정했냐? 플루오르의 전기음성도 EN이죠. 전기음성도를 몇으로 정해놨냐면 4.0으로 정해놨죠. 4.0으로 정해놓고 이것과 비교한 다른 원소들의 전기음성도 값을 우리가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이게 4.0으로 정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전기음성도에 관련해서 이처럼 그 상대적인 힘의 세기를 일반화시킨 과학자가 누구냐? 이 폴링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있어요. 폴링이 불소의 전기음성도를 4.0으로 정해놨다. 얘가 불소가 대빵이죠. 불소가 대빵입니다. 그래서 요 EN의 주기성에 대해서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EN의 주기성. EN의 주기성은 물론 이 전기음성도는 비활성 기체는 제외하죠. 18쪽 원소들은 제외시킵니다. 왜? 18쪽 원소들은 비활성 기체들이잖아. 전자를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아요. 그래서 EN의 주기성은 교과서의 그림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같은 주기에서는 어떠냐? 같은 주기에서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집니다. 같은 주기에서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커져요.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원본이 클수록 EN이 커집니다. 같은 주기에서는요. 그럼 같은 족에서는 어떠냐? 같은 족에서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EN의 값이 대체로 작아져요. 그래서 여기서는 대체로라는 말을 쓰지. 대체로. 대체로라는 말을 씁니다. 얘도 있으니까. 그래서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EN의 값이 커지는데 특히 이주기 원소들의 정기음성도 값을 눈여겨 좀 봐줘야 돼요. 그래서 이주기 원소의 EN의 값이죠. EN의 값을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살펴보자 이 말이죠. 이주기 원소의 EN의 값. 그럼 이주기가 뭐가 있냐? 리, 배, 붕, 탄, 질, 산, 플루오르가 있어요. 그죠? 리배, 붕탄, 질산, 플루오르가 있다. 그지? 리배, 붕탄, 질산, 플루오르. 그래서 얘네들의 그 정기음성도의 값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얘네들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0.5씩 증가해요. 얘는 4죠. 얘는 3.5고요. 얘가 3이고 얘가 2.5고요. 얘가 2고 얘가 1.5고 얘가 1인가 그럴까요? 맞나? 니튼의 정기음성도가 얼마니? 1이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0.5씩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리튬 바로 밑에 뭐가 있습니까? 원소 나트륨 있나요? 나트륨의 정기음성도 0.9로 나와 있나요? 네. 이쪽으로 갈수록 그 다음에 나, 마, 알, 규, 인, 황, 염소까지 있는데 여기 보시면 0.30 증가하죠. 1.2, 1.5, 1.8인가요? 네? P는 얼마입니까? P 2.1이고요. 여기가 2.4죠. 2.4고 여기가 2.5죠. 여기가 2.5고 여기가 얼마입니까? 3인가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0.3, 0.3, 0.3, 0.3 증가하는데 여기 0.4가 증가하고 여기 0.5가 증가해요. 이게 뭐 어떤 규칙성은 없어. 하지만 얘들도 오른쪽으로 갈수록 정기음성도 값이 커지죠. 그리고 리튬과 나트륨을 보면 아래로 갈수록 베릴륨과 마그네슘을 보면 아래로 갈수록 그 다음에 아래로 갈수록 이렇게 전기음성도 값이 작아져요. 그죠? 작아진다. 그래서 이주기 원소의 EN의 값을 갖다가 그 교과서의 그림을 잘 보아주시고 이 EN의 값에 같은 주기에서는 이 대체로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모든 원소들의 전기음성도 값을 거기 주기율표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외에도 있으니까 대체로라는 표현을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거죠. 결합의 이제 정기음성도를 배웠어요, 이제. 자, 공유전자쌍을 누가 강하게 끌어당기냐? 그래서 공유전자쌍을 강하게 끌어당기면 전자를 가져온 거야. 전자를 뺏어오니까 그쪽은 정기적으로 마이너스야. 그리고 공유전자쌍을 빼앗겼잖아? 빼앗겼으니까 전자를 잃어버린 거지. 그러니까 그쪽은 정기적으로 플러스가 되는 거지.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자 HF가 있다. HF의 루이스 구조식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죠. HF 이 플루오르와 수소죠. H가 있고 H의 체각전자 1개, 플루오르의 체각전자 7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자, 이렇게 해서 헬륨처럼 됐고 얘는 옥텟을 이루었어요. H는 정기음성도가 얼마냐? 2.1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F의 정기음성도는 얼마냐? 4.0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 이 공유전자쌍을 누가 강하게 끌어당기지? 여기 이 공유전자쌍이잖아요.
이 공유전자쌍 F가 강하게 끌어당기지. 그러니까 여기는 한 쌍을 끌어당겼다. 그래서 전자를 F, 전자 풍부종, F는 전자를 풍부하게 가지고 있을 수 있어. 왜? 얘를 F 쪽으로 강하게 끌어당기니까 강하게 끌어당깁니다. 그럼 H는 한 쌍을 잃어버렸네. 1델타 플러스 이렇게 표시하죠. 이처럼 이 부분적으로 어느 한쪽은 정기적으로 플러스고 어느 한쪽은 이렇게 정기적으로 마이너스입니다. 이처럼 이 전하가 이렇게 딱 분리되어 있어요. 플러스 전하, 마이너스 전하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거 크기가 같고 방향이 크기가 같고 부호가 다른 전하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관계 플러스 전하, 마이너스 전하 크기가 같고 부호가 달라요. 그래서 이걸 쌍극자라고 그래. 쌍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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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냐? 이 HF는 뭐냐? HF는 극성 공유 결합을 하고 있어요. 정겸성도가 서로 다른 공유 결합, 이걸 극성 공유 결합을 하고 있죠. 극성 공유 결합 물질이면서 한쪽은 플러스고 한쪽은 마이너스가 될 수 있죠. 그래서 극성 분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극성 공유 결합 물질이면서 극성 분자. 그죠? 그래서 결합이 극성이냐 무극성이냐. 그래서 결합의 극성. 이거는 이제 결합의 극성을 얘기하는 거죠. 결합의 극성이 극성이고, 이거는 이제 분자의 극성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분자의 극성이 극성 분자예요. 결합의 극성이 극성 공유 결합이야. 이런 표현을 쓰죠. 결합의 극성은 극성 공유결합이냐 무극성 공유결합이냐 이런 것이죠. 이런 거죠. 자, H2를 봅시다. H2는 이와 같이 공유결합을 해서 H2 분자가 되죠. 그런데 여기는 이제 공유전자쌍이 한 쌍인데 H의 정김성도 2.1이고 얘의 정김성도 2.1이야. 이 공유전자쌍이 어느 한쪽으로 끌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H2라고 하는 것은 무극성 공유결합을 하고 있어요. 무극성 공유결합 물질이면서 전자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골고루 퍼져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무극성 분자다 이렇게 보면 돼요. H2 같은 경우는 무극성 공유결합을 하고 있죠. 어느 공유전자쌍이 어느 한쪽으로 끌리지 않죠. 그러니까 같은 종류의 공유결합은 무극성 공유결합, 그리고 서로 다른 종류의 공유결합은 극성 공유결합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래요? 자, 그런데 이제 아주 중요한 거 CO2를 한번 볼게요. CO2. 자, CO2는 루이스 구조식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자, 우리가 이제 전자쌍 반발 이론을 배우고 또 우리가 방금 설명했던 이 CO2의 루이스 전자점식, 루이스 구조식을 그리는 순서에 따라서 이 CO2의 루이스 구조식을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렇게. CO2는 이렇게 루이스 전자점식이 이렇게 돼요. 이게 이제 CO2의 루이스 전자점식이죠. 자, 이렇게 해서 옥텟을 이루었고요. 이렇게 해서 옥텟을 이루었고요. 이렇게 해서 옥텟을 이루었어요. 네? 동그라미를 좀 좋게 그려야 되는데 삐뚤빠뚤 그렸습니다. 자, 그러면 CO2의 루이스 구조식, 루이스 전자점식이고 루이스 구조식은 이렇게 되죠. 여기
한 쌍 한 쌍이니까 결합선 2개. 한 쌍 한 쌍이니까 결합선 2개. O 있고 여기 이렇게 산소의 비공유전자쌍, 산소의 비공유전자쌍 이렇게. 여기 이제 루이스 구조식이죠. CO2. 그죠? 여기 CO2의 루이스 구조식입니다. 자, 그러면 얘의 전기음성도가 얼마냐? O의 전기음성도가 3.0이죠. 그죠? 3.5인가요? 3.5입니다. 얘의 전기음성도 얼마죠? 탄소 2.5입니다. 얘의 전기음성도 3.5죠. 전기음성도가 서로 다르죠? 전기음성도가 서로 다른 공유결합은, 자, CO2는, 전기음성도가 서로 다른 공유결합이었으니까 CO2는 극성 공유결합 물질이야. 극성 공유결합 물질이죠. 그러면, 자, 결합의 극성은 극성입니다. 그러면 분자의 극성을 또 따져봐야지. 결합의 극성, 분자의 극성. 자, 중요한 것은 보실래요? 얘가 전기음성은 커요. 얘가 두 쌍을 산소 원자 쪽으로 끌어와 버리죠. 그러니까 두 쌍을 모두 끌어왔네. 그래서 이쪽은 정기적으로 2델타 마이너스. 얘가 요 두 쌍을 산소 원자 쪽으로 끌어왔네. 얘가 크니까 2델타 마이너스 이래요. 그러면 탄소는 결국은 4쌍을 다 뺏긴 거야. 그래서 4델타 플러스 이래요. 네? 4델타 플러스. 그러면 한번 보실래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쌍극자 모멘트라는 것이 있어요. 이처럼 어느 한쪽이 마이너스고 어느 한쪽이 플러스고 어느 한쪽이 마이너스고 어느 한쪽이 플러스란 말이야. 플러스 마이너스의 전하가 분리되어 있어요. 이쪽 쌍극자가 분리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쌍극자가. 그런데 쌍극자 모멘트라는 게 있어요. 얘네들이 쌍극자죠.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 여기에 쌍극자인데 쌍극자 모멘트라는 게 있어요. 쌍극자 모멘트는 크기와 방향을 갖는 벡터량이야. 쌍극자 모멘트는 우리가 뮤라고 써요. 뮤라고 쓰는데 크기는 중요하지 않아. 크기는 우리가 전하량에다가 거리를 곱한 거야. 그런데 방향이 중요해. 방향. 요거는 필요 없어. 방향은 정기적으로 플러스인 곳에서 정기적으로 마이너스인 곳으로 향하는 방향이야. 요 방향이 중요해. 방향을 외워야 돼. 자, 그러면 CO2는 쌍극자 모멘트의 방향이 어디냐? 어디냐? 한번 다시 적어볼게요. 이렇게 비공유전자쌍을 생략하겠습니다. 여기가 아무튼 정기적으로 마이너스고 여기가 정기적으로 플러스고 여기가 정기적으로 마이너스예요. 그럼 방향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방향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향하는 벡터죠. 방향이. 그죠? 그래서 보면 요 화살표 길이는 CO가 같으니까 화살표 길이는 똑같다고 봐야 돼. 그러면 요걸 F1 벡터라 그러고 요걸 F2 벡터라 그래봐. 그럼 F1 벡터하고 F2 벡터를 더했을 때 0이 나왔어요. 0이 나오면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입니다.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이 나오면 무슨 분자라 그러냐? 이런 분자를 무극성 분자. 그래서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이야. 이건 좌우 대칭형 분자에서 나올 수가 있어. 좌우 대칭형 분자에서 나올 수가 있는데 이건 무극성 분자이래요. 그래서 CO2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 CO2는 극성 공유 결합 물질이면서 무극성 분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지. 그죠? 그래서
CO2는 결합의 극성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극성입니다. 그러면 CO2는 분자의 극성이 뭐냐? 그럼 무극성 분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네? 그래서 쌍극자는 플러스 부분, 마이너스 부분이 분리되어 있을 때를 쌍극자, 분리되어 있는 것을 쌍극자라고 부르고,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한데, 방향은 정기적으로 플러스인 부분에서 마이너스다. 그리고 원자가 같잖아요. CO 원자가 같으면 화살표 길이 똑같게 하고, 방향을 화살표 방향으로 한 다음에 두 개를 더해라. 더했을 때 0이 나오면 무극성 분자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CO2는 극성 공유결합 물질이죠. 왜? 전기음성도가 다르니까. 그런데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이기 때문에 무극성 분자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그래서 결합의 극성, 분자의 극성까지를 해봤어요. 그죠? 자, 그럼 H2O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H2의 결합의 극성은 뭐냐? 그러면 극성이고, 그럼 H2O의 분자의 극성은 뭐냐? 그럼 극성입니다. 그럼 H2O도 한번 해볼게요. 마지막으로 H2O도 한번 해볼게요. 자, H2의 루이스 구조식은 다 알죠? 다 아니까, 우리가 이제 전자쌍 반발 이론을 우리가 배우고 나서 H2O에 대해서 H2의 실제 구조를 우리가 알면 정확하게 H2의 그 루이스 구조식을 그려낼 수가 있어요. 배웠다 치고 자, H2O의 루이스 구조식을 한번 살펴보자. 네? 실제 구조와 비슷하게 그려보자. 실제 구조는 아직 안 배웠어요. 실제 구조는 이제 사실은 구분형인데, 요거는 뒤에 H2O의 분자의 구조는 전자쌍 반발 이론이라고 하는 원리를 배우면 H2O가 구분형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H2의 루이스 구조식은 이렇게 그려. O가 있고요. 구분형이니까 이렇게. 그래서 H는 이렇게 헬륨처럼 됐고, 산소는 옥텟을 이룰 수 있죠.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실제 구조와 비슷하게 그려볼게요. 하나의 결합선, 그리고 비공유전자쌍이 이렇게 두 쌍이 있어요. 여기 H2O의 루이스 구조식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결합각을 이제 아직은 모르지만 일단 배웠다 치고 104.5도가 됩니다. 여기 H2의 루이스 구조식이죠. 자, 그러면 H의 전기음성도는 2.1이죠. H의 전기 2.1입니다. 2.1이에요. 산소의 전기음성도는 얼마였죠? 3.5였나? 3.5였죠. 자, 그러면 이 공유전자쌍을 누가 강하게 끌어당기지? 산소가 강하게 끌어당기지. 그러니까 얘를 기준으로 해서는 얘가 한 쌍을 빼앗겼어요. 산소한테 1델타 플러스고요. 얘도 산소에게 빼앗겼어요. 한 쌍을. 그래서 1델타 플러스죠. 그러면 산소는 두 쌍을 끌어왔죠. 두 쌍을 끌어왔으니 2델타 마이너스가 됐죠. 어찌됐든 얘가 정기적으로 플러스, 얘도 정기적으로 플러스, 산소는 정기적으로 마이너스 이래요. 산소가 확 끌어당기니까 전자를. 그죠? 산소는 전기음수가 커요. 공유전자 끌어당겨버리죠. 산소는 전자 풍부정, H는 전자 부족정 이렇게 되죠. 자, 여기 각도 배웠다 치고, 자, 그러면 이 H2O 쌍극자 모멘트 합을 구해보자. 자, 먼저요. 전기음성도가 서로 다른 공유결합이죠. 그러니까 H2O는 일단 결합의 극성에서 극성 공유결합이지. 극성 공유결합 물질이야. 극성 공유결합 물질이고. 자, 그 다음에 이 H2O의 쌍극자 모멘트 합을 구해보자. 정기적으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는 벡터량,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각도 배웠다 치고 104.5도.
104.5도. 자, 여기 F1 벡터, F2 벡터가 있어요. 그러면 이 화살표 길이는 똑같아야 돼. HO, HO니까요. 그러면 이 두 개의 벡터를 더해요. 더하면 벡터의 합 알잖아요. 요 벡터하고 요 벡터를 더하면 물론 이렇게 연결할 수 있죠. 또 다른 F2 벡터를 생각할 수 있죠. 여기 또 다른 F2 벡터죠. 요걸 두 개를 합친다. 요거하고 요걸 합친다. 그럼 이게 되죠. 이게. 그죠? 요게 이제 요 벡터가 바로 요 벡터가 F1 벡터 플러스 F2 벡터가 되죠. 제로가 아니잖아. F1 벡터와 F2 벡터를 됐을 때 제로가 아니거든. 제로가 아니면 이건 극성 분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쌍극자 모멘트 합을 더했을 때 제로가 아니면 이건 극성 분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H2O를 정리하면 H2O는 결합의 극성이 뭐냐? 그러면 결합의 극성이 극성이냐 무극성이냐 라고 물어보면 극성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H2O는 그러면 분자의 극성이 뭐냐? 분자의 극성, 무극성 분자냐 극성 분자냐 이걸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H2O는 분자의 극성은 극성 분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결국 H2O는 극성 공유 결합 물질이면서 극성 분자다. 이 극성 공유 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결합의 극성을 얘기해. 결합의 극성이 뭐냐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극성 분자라고 해서 분자의 극성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물어본 거지.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좀 해봤어요. 좀 알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이제 사실 실제 구조, 우리가 암모니아나 물이나 메테인이나 또 SO2나 이런 것들은 실제 구조는 우리가 전자쌍 반발 이론을 배우고 나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문제이지만, 배웠다 치고 지금 실제 구조와 비슷하게 루이스 구조식을 그려보면서 결합의 극성과 분자의 극성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여기까지 할게요.